최대의 의대 유급 사태와 재적 상태가 벌어지면서 2026학년도, 2007학년도 의대의 편입이 핵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뉴스를 통해서, 입학 뉴스를 통해서 의대 편입 유방과 입시 인원과 또 앞으로 작년에 했던 2025학년도 기준 의대 편입에 필요한 서류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그다음 기타 증빙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의대 수시와 의대 편입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면서 느낀 건 뭐냐? 의대 수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자격과 어떤 연구와 학업 계획을 요구하는 의대 편입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그다음에 프로젝트, 그다음에 학업의 방향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대 편입에 들어가는 어떤 그 서류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 필요하고 또 3학년, 이제 1학년, 2학년을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수상이라든가 이런 스펙들이 요구된다. 그래서 의대 편입을 지금 굉장히 자석이 많이 날 전망인데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굉장히 수시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야 아주 치열한 의대 편입, 두 명, 세 명, 뭐 많으면 네 명 정도 뽑는 그 좌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 있고 굉장히 우수성하며 독창적이며 내용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의대 편입에 들어가는 서류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토플이나 토익이나 어학점수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최종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의대 편입 입시긴 하지만 의대 편입 입시도 의대 수시처럼 의대에 간다고 하는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를 굉장히 절실하게, 굉장히 계획 있게,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와 내용으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업 계획을 통한 그 증빙을 통해서 10개에서 15건 정도를 우리 의대에서 연구 과정들을 보는데, 봤는데 증빙서류를 학업 계획을 통해서 굉장히 비전과 본인의 어떤 의사로서의 앞으로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고, 입학사관관이나 그 학과의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료 공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지금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2025년 5월 10일 뉴스인데 사상 최대 의대 편입 이공계 인재 블랙홀드 날 읽어볼게요. 자, 전국 의대에서 발생한 빈자리는 편입생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파장은 어떨지 뭐 사회정책부, 뭐 기자와 따져 이게 방송 내용을 이제 신문 뉴스 기사로 낸 거기 때문에 자, 이 기자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40% 이상이 유급과 재적 대상이 됐습니다. 각 의대들이 편입을 통해 학생들을 충원하게 될 텐데요. 규모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하니까 이제 기자가 통상 매년 전국 의대 편입생 규모는 평균 50에서 60명 수준이었습니다. 40개 의대 정원이 3,058명일 때 얘기인데요. 여기에 교육부가 어제 확정한 재적 대상이 모두 46명입니다. 이것만 해도 예년보다 2배 이상의 의대 편입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모집 인원이 4,610명으로 1,500명 이상 50%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편입 규모가 예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가 의대 편입도 입사만큼이나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하죠. 입사 못지않게.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겠군요.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2년 의대 편입 평균 경쟁률을 보면 52.2대 1을 기록했는데요. 2023년 62대 1, 2024년 65대 4대 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입뿐만이 아니라 의대 수시의 경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대는 정말 보내실 거면 9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로드맵을 짜서 완벽하게 내가 어떻게 3년을 움직여서 의대를 가겠다는 계획이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과목만 듣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과의 의사가 될 것부터 정해서 제가 저번에 수업하는 영상 제 실제로 제 학생 수업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이 학생이 생각이 변해가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마음만 의대를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걸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됩니다. 미리 의대를 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해서 그걸 채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9학년 때, 중3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될 건지,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가치관의 사고력이 교육을 통해서, 레슨을 통해서, 저의 교육을 통해서 키워지면 그 학생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빌려서 중요한 거는 MMI 면접에 이걸 어떻게 녹여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한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MMI 면접의 제시문에 녹여서 자신의 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그대로 편입으로 갑니다. 그리고 편입은 어른들의 게임이고 성인들의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더 수시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요구돼요. 전문성들이. 굉장히 뭐 수시, 편입 못지않 다 점점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죠. 서울권만 좁혀서 보면 10대, 100대 1이 넘는 전원입니다. 통상 의대 편입은 생물이나 화학 등 선수 과목 기술 지원 자격. 이건 아주 국소적인 거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자격이 되는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대거 의대 편입에 치고 있죠. 생물학과라든가, 뭐 학원학과라든가, 이제 뭐 공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이공계 학생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의대 편입 학생의 대다수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생들입니다. 문과 출신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틈새를 좀 보는데, 한의학과, 예, 문과 학생들이 뛰어들면, 준비만 잘하면 한의학과 전망이 있습니다. 의대 편입 모집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공계 학생들의 어떤 그 레슨을 가르쳐서 보면, 뭐 공부는 잘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융합하는 힘이, 그러니까 인문적으로, 왜냐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환자를 먼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벌써 다년에 걸쳐서 2022년, 23년, 2024년, 2025년 서울대학교 의대 MMI 면접 문제를 제가 기출 문제들을 풀어서 제 유튜브나 강의해 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보시면 수학 문제 풀고 화학 문제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의대 문제가 아니에요. 의대는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진실성, 그 다음에 어떤 융합적인 생각들과 빠른 논리적 판단력들, 이런 어떤 인문학 계통의 그런 어떤 논리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 학생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이것을 서류나 어떤 포트폴리오나 어떤 연구나 학업 계획에 녹여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GPA,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어학 성적만 갖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포트폴리오나 서류 준비와 학업 계획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편입은 학업 계획서도 있고 15개에서 10개에서 15개 이내에 증빙 서류, 말하는 포트폴리오, 말하면 연구에 대한 것들, 기록들과 내용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전을 우리 입학사관과 교수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의사가 될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돼야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정립이 안 돼 있다면 편입도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우리 편입 준비하는 요번에 의대생이 되고 싶은 우리 학생들과 그다음에 또 수시, 중3, 고1, 고2, 뭐 학생들, 고2가 되면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의 정립과 내가 그 생각이 정립이 되면 어떤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대에 가기 위한 학업 계획서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편입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소개서와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학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세특의 내용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민사고 학생들이나 카이스트 학생들은 제가 말한 내용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과 출신들 한의학과 준비하셔서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의학과 편입도 있고 한의학과 수시 신입도 있으니까
의대 편입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 이공계생들이 대거 몰리게 됐겠죠. 이번에 굉장히 치열해질 거죠. 이제 조금 더 그 뽑는 인원도 커졌고, 그래서 또 여기에 달려들겠죠. 여러분들 경쟁력을 가지려면 편입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 2년은. 이 학생들은 재수나 반수를 함께 진행하면서도 편입도 또 편입들. 맞아요. 반수나 재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편입도 또 같이 준비하는 거죠. 전문가 전망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의대 편입 증가와 함께 고3 수험생 외에도 재수생, 장수생, 반수생이 되고 참여하는 구조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존 입시 원칙을 어렵게 만들 거며 뭐 의대 입시는 단순히 정시 수시만의 경쟁이 아니라 편입학까지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의대생 유급 제적 1만 명 가능성에 편입 준비생들 들썩인다. 2025년 5월 7일 동아사이언스 기사입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유급 및 제적 대상자의 의대생 규모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의대별 결혼은 편입학으로 충월된 방침이어서 편입학 학원가가 떠들썩할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7일까지 대학별 유급 제적 대상자 규모를 통보받는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앞서 26%로 집계된 바 있다. 교육부는 복귀 마감 시간인 4월 30일 이후부터 7일까지 추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한 처분은 대학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추가 복귀 학생들이 포함해 10명 중 7명은 유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은 철회나 취소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하며 엄정하게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유급 제적 현황은 9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규모 제적 및 유급으로 각 대학이 발생하는 결혼은 편입학을 통한 충원이 될 가능성이 예정이다. 이에 의대생 복귀율이 30% 미만인 경우 1만여 명의 유급생과 제적생이 나올 것으로 추정돼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타동가의 전망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저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제시해야 될 것들, 공유를 다시 중지하고, 자,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시켰던 그 서류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상 뭐 학업계에서 자기소개서, 의대 편입해서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죠. 이거를 전혀 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굉장히 대학에서 10개에서 15개, 또 학업계에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받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유 또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림대 거를 한번 볼게요. 한림대 거. 한림대학교는 제가 재작년, 작년 이렇게 보면 한 4명에서 5명을 뽑습니다. 의대에. 경희대 게 먼저 나왔네요. 한림대 게 아니라 경희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자, 한림대 거. 자, 2025학년도 편입학 모집 제출 양식. 그래서 보면 이제 2학년 수료 예정 확인서. 그렇죠? 수료를 하고 와야지. 그 다음에 지원자 서약서,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 한림대는 자기소개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인제대도 있고, 아주 많아요, 의대는. 근데 이제, 뽑는 인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대는 3명에서 4명, 많이 뽑으면 5명, 6명, 원광대가 작년에 한 6명 뽑았어요.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에 대한 증빙서류 목록이 그러니까 의대 가는 수시 가는 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의대 수시 신입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편입은 자기소개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의대 수시하고 매우 똑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있을 때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더 의대 편입은 그 내용이, 연구 내용이 더 객관적이고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상을 타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서 상을 타려고 그러면 최소 2년은 해야 된다. 프로젝트 하나당 그것이 1년 이상은 2년 정도 와야 거기에 대한 과정 속에서 집중력과 내용이 이제 상을 탈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1년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빙 서류, 자기평가서, 또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이거 볼게요. 이건 한림대 거예요. 뭐 수료 예정서는 당연한 거고.
지원자 서약서도 당연한 거죠.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 그래서 문항별 1,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입학자용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뭐 친인척 부모 직장명 이런 것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 및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족한 학생들한테 보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번 영상에서 가리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의대 입시, 뭐 카이스트 입시, 서울대 입시, 수시에 대한 입시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시에서는 가치관과 정체성. 제가 앞에 강의할 때도 처음에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갖춰져야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내 분야에서의 어떤 불편한 점들이 보이고, 혹은 더 개선돼야 될 분들이 보이고, 혹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 시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의대, 혹은 뭐 카이스트의 어떤 부분에서, 공학의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어떤 지금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의사이신 아버지를 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초집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밀한 어떤 알갱이를 내가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행했던 활동 및 결과를 기술화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어야지. 1학년, 2학년 다니고 성적도 잘 받았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분야가 많죠. 예방의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뇌과학도 있을 것이고, 의용공학 부분도 있을 것이고, 초미세 나노 단위의 어떤 그런 생물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거에 꽂혀서 입학 후에 어떤 연구를 했는가? 그 문과생이라고 불가능하냐? 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과생이라고 들어가서 내가 문과생이지만 의대에 어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이과생 못지않게 대학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다는 건 있어야겠지. 무조건 문과생이라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문과생들이 정말로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 이공계 학생들보다 더 많은 어떤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 문과생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융합성까지 갖고 온다면 저는 더 문과생도 그런 것들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을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뭐 10학년 되기 전에 9학년 때 이 로드맵을 짜지 않고 그냥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가 봐 생각이 돼서 오늘 그때는 이미 지금 입시가 그걸 예전처럼 제가 10년 전 입시처럼 그렇게 리턴해서 와도 그때는 어떤 그 사회 흐름상 도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의대는 너무 박터지는 어떤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준비가 그렇게 그 제가 이번 겨울에 중3 또 9학년 되는 학생들 의대 가겠다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제가 푸시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번에 준비를 겨울방학 작년 안 했던 학생들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번 하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가 우리 의대 가겠다는 학생들한테 푸시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이 돼야지. 어떤 게 눈에 보여야지. 활동 및 여기는 결과를 적어줘야 돼요. 편입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는 신입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직 미성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지금 이 편입 시장은 편입에서 의대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성인들의 싸움이에요. 자, 2-1 기술한 활동이 향후 의학사 또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좁으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만 보이면 무조건 그냥 어떤 생물에 대한 연구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생물에 대한 연구도 기본 베이스가 되지만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산업적인 부분도 있고, 공학적인 부분도 있고,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의대에서 뭐를 요즘에 가르치냐 바라보면 의대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인문학에 대한 것들도 많이, 그것은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도 굉장히 인문학에 대한 걸 많이 우리가 부각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발전시키는 것도 과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학의 밑바탕이 되는 거는 인문학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다음 특히나 의학자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사람에 대한 애정 없이는 절대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자, 이거 여러분들 보면 제가 동국대학교 수시, 신입학, MMI 문제에서 딱 고3 되는, 이제 고3에서 대학생이 되는 19에서 20살 넘어가는 아이들한테 뭘 물어봐요? 이런 상황을 주고 어떻게 작년에 동국대 MMI 고려대학교 MMI 의대 면접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이 상황들을 전체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의대 MMI 문제를 보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하에 했던 관점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신입 문제도. 하물며 지금 편입 문제에서 지금 이것은 바로 이제 MMI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학자 또는 의사로서 어떤 연관성이 네가 한 것들이 뭐 기술적인 것들이 인문학적인 것들이 네가 했던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연관 그러니까 너가 눈에 보이는 게 뭐고 관심 분야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너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그 성장을 어떤 식으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해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관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림대학교는 특이하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자기가 또 평가합니다. 이때는 이제 구체적인 여기 증빙서류가 5개가 들어가야 돼요. 대학교 편입은 그 발행기관이 꼭 대학교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증빙을 이제 꼭 이게 그 어떤 그 증빙 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 생계부가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교가 증빙처가 되는 거죠. 근데 대학생들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그렇죠? 고려대학교만 발행기관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인턴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하고. 그럼 그거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발행기관이 어떤 뭐 그냥 그 추상적인 기관들 아니면 뭐 그냥 너무 사적인 기관들은 물론 발행기관을 써도 경쟁에서 밀리겠지. 그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그냥 내용을 나열하면 안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과정에서 그 어떤 A라는 활동이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로드맵 없이 그냥 이것저것만 많이 한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증빙서는 5개, 한림대는요, 경희대는 10개, 아주대는 15개, 뭐 등등 그래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발급 기관에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돼요. 원본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수시하는 것과 편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편입은 수시보다 더 전문적인 것으로 다각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고 결과까지도 굉장히 더 집중해서 내야 되는 게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그것이 이제 편입이죠. 그 목록에 대한 인증 자료는 A4 단면 기준 3매. 그러니까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당 3매에 대한 내용을 또 적어야 돼요. 증빙 자료도 같이 넣어야 되고. 제출 가능하다. 최대 20매. 그러니까 5건.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매. 내외, 그러니까 뭐 5, 3, 15인데 20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편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별로 750자네. 750자는 우리가 제목, 그 다음에 목록표에 입증된 입증 순서대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게 자기평가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750자 내용 작성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자기평가서 볼까요?
이제 자기가 한 자기에 대한 소개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한림대학교는 5개를 발행기간 정확하게 해서 넣고 그것이 내가 어떤 연관성에서 이걸 했는지를 또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본 자료와 관련된 지원자의 능력, 창의성 등, 창의성 키워드 밑줄, 역할,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750자로 쓰는 거야, 한림대는. 특히 논문의 경우,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논문을 써도 내도 돼요. 수시 입시생들, 우리가 신입학생들은 논문을 뭐 굳이 그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못 넣게 하니까. 근데 앞으로 브라인드 평가는 또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 다시 논문을 써서 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편입은 논문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기여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 및 교신 저자와의 관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추천서도 받아야 돼요. 자, 이건 한림대학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데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증빙서류 목록표 있습니다. 자, 증빙서류는 학업계획에 기술된, 제가 증빙서류 목록표 먼저 보여드리고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랑 좀 달라요. 그래서 한림대학교랑 지금 경희대학교랑 조금 다릅니다. 포맷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입니다. 본인의 자질과 영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판단되는 중요한 활동이나 경력. 의사되는데 활동이나 경력에 대해서 제출하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100대 1이 넘어가는 의대에 내가 지금 의사가 편입을 되고 싶은데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쟁력이 더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봉사활동 확인서, 공인중개학 성적표, 국가공인 한자 능력도 여기 제출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물론 맞긴 한데 어떤 연관성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잘 이거보다는 모학 성적이나 한자 능력 검증도 물론 제출 가능하지만 이거보다는 그 내용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더 붙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긴 10가지입니다. 한림대학교, 아니 경희대학교는 10가지 서류 발행 기간.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증빙서류는 A4 용지 단면서는 총 20장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10개니까 또 2장을 더 내용이나 증빙서류를 더 이제 구성을 하고 더 그것을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취합해서 10가지니까 하나당 2장 정도를 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20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발급기관 또는 공표 입학처 확인을 받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희대학교의 학업계획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 작년 거죠. 자, 학과와 취업 후의 진로와 계획을 기술하세요. 천자네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가 눈에 보이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어떤 학생만이 갖고 있는 시선,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니까 내가 의학 산업을, 내가 되고 싶은 의사의 전문의에서의 어떤 그 과정을 어떻게 밖에 나가서까지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미 그 연구가 쭉 수행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걸 쓰려면. 대학생활 중 학업성과 및 연구활동, 연구 들어가야 돼요. 뭐 한자 검적 시험, 뭐 토익 토플 뭐 다 낼 수는 있어. 근데 그것만 10가지를 구성하면 떨어집니다. 대학에서 보고 싶은 건 그건 기본이고 어학 성적과 이런 건 기본이고 어떤 학업성을 갖고 똑같은 거야. 탐구력을 갖고 학업성이라는 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 내려가서 탐구력이잖아요. 대학생은 더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그 연구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 생물에 대한, 무조건 뭐 분자세포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서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디서 봐야 된다? 의대 MMI 면접, 편입도 MMI 면접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 MMI 면접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이거는 제 눈에는 보여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걸 갖고 기간을 갖고 쭉쭉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도 2, 3년 어쨌든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부수가, 기간과 그 내용이 더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를 갖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편입이에요.
대학생활 중 학업 외 활동을 경희대학교에서 물어봤고, 기타 특기사항,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옵니다. 기타 특기사항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기타 특기사항은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천자는 지금 1번, 2번, 3번에서 못 보여준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물어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물어봐요. 이 대학에서는. 정체성이 바로 그 얘기고,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갖고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였으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의대 편입과 의대 수시하고 다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대학에서 보는. 여기서의 특기 상황,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사항 관계가 교수들이 알고 싶은 건 너가 누구냐예요. 거기다 힌트를 드리고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잡혀지지 않으면 의대 가기는 어려워요. 그 관점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으로 잘 학생을 인도하면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게 첫 수업이에요. 그냥 두고 의사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학생인데 그게 첫 수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유도를 하고 가리키니까 금방 어쨌든 아직 뭐 미숙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타점을 잡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처음엔 좀 어렵고 실수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잘 지도하고 끌고 가면 그걸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능력들이 생겨요. 이게 학종이고 이게 의대 수시고, 이게 의대 편입이고, 이게 카이스트 입학, 입시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제가, 아주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추가 제출서류 목록표는 15개예요. 보이죠? 추가 서류 제출 서류명, 주요 내용, 발급기간 15장. 그다음에 추가 제출 서류는 A4 단면당 15쪽,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당 뭐예요? A4 하나니까 15장이죠.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우선 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로드맵을 짜서 어떤 능력에 대한 대응을 어떤 프로젝트로 보여주겠다. 평가 어떤 그 요소와 배점 방식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MMI 면접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붙여서 할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반 보습학원에서의 그런 진짜로 그 문구 대신 베껴 써주는 그런 입시 학종하고는 전혀 제가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아직 안 돼서 전 대학에서 있는 걸 가르쳐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입학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데 또 이런 것들을 해외 입시를 많이 이제 준비를 시키셨던 학부모님들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야 의대를 가는 거고 한 가지 더 시간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2, 3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양식을 하면서 아래 목록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가 제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을 내야 돼요. 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추가 제출 서류는 희망제 한에 제출한 추가 서류하지 않아도 지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붙냐 안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많아요. 뭐 인제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걸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한들 여러분들도 찾고 또 이런 강의가 또 이런 수업이 제대로 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준비를 편입이 됐던 신입이 됐던 빨리빨리 준비를 시키셔야지 이런 것들 없이는 의대 가기는 점점이 아니라 의대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오늘은 조금 의대 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입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우리 학종 의대 수시도 신입학도 지금 수능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고나 뭐 국제학교는 생계부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고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가 공유를 좀 중지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갈 때 내가 무엇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대학에 맞는 학생으로 성장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은 대학 가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스승의 날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하면서 클로징 할 텐데 중요한 건 결국은 다수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도 있지만 이 다수가 과연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도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교육은 사람들을 쭉 우리 소중한 아이들 그냥 개성, 인격의 중요성 하나하나 개별성 없이 그냥 조기 강줄에 쭉 끼듯이 그냥 사람들을 서열만 그렇게 매기는 어떤 교육 제도였어요. 수능이 그렇고 학력고사가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여태까지도 보면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진국형 교육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교육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여러 어떤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한 리더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쟁만을 원했고 그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갈등시켰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배척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한국의 좋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의사,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판검사 정말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자기의 이익보다 자기의 어떤 그 승진과 본인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이런 어떤 것들이 불신이 종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말씀을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릇이 크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더 인문적인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의사가 되고 싶고, 뭐, 카이스트 공학자가 되고 싶고, 뭐,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들, 조금 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 속에서 내가 아직 개발시키지 못한 역량은 없는지, 그리고 그 개발시키지 못한 역량을 어떻게 내가 대학 입시의 구조에 맞춰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점을 갖고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논리력이나 본인의 어떤 시점들을 기를지를 끊임없이 잘 생각해 보면서 이걸 준비할 학생들은 빠르게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